금지. 심야에만 들리는 이야기. 그래서 심야 금지. 다음 이야기 역시 심야 금지입니다. 다음 사람이 가장 쉽게 흔들릴 때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날입니다. 노력은 하는데 결과만 안 따라줄 때, 그때 사람은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조선 후기 산과 논 사이에 낀 작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웃음은 예전보다 짧아졌습니다. 흥정 소리 뒤에는 계산이 있고 계산 뒤에는 불안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장터를 오가는 장돌뱅이 김덕수. 40을 넘긴 사내입니다. 짐 보따리를 메고 고을을 돌며 천조각, 바늘, 소금 같은 잡물건을 팝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발도 빠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팔릴 것 같으면 비가 오고 비를 피하면 손님이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떠들다 돌아와 손에 남는 건 동전 몇 입뿐입니다. 덕수는 점점 말을 줄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생각은 많아집니다.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다릅니다. 초가집 부엌에는 불냄새와 함께 현실이 깔려 있습니다. 아내 복례는 쌀독을 엽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뚜껑을 닫는 소리가 괜히 크게 울립니다. 덕수가 들어옵니다. 괜찮은 척 웃어봅니다. 여보, 오늘은 장이 좀 죽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괜찮다는 말도 다그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내일은요? 덕수는 잠깐 말을 고릅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요. 내일은 나아질 거다. 이 말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결정을 미루는 말입니다. 복례는 더 묻지 않습니다. 국을 데워 상에 올립니다. 국은 묽고 반찬은 단출합니다. 부부는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이 집의 저녁은 싸늘하지는 않지만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우물가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요즘 고을에서는 같은 말이 자주 오갑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리고 그 말 끝에는 늘 다른 말이 붙습니다. 점이라도 봐야 하지 않겠나? 이웃이 낮게 말합니다. 덕수님, 요즘 얼굴이 안 좋소. 괜히 버티다 더 꼬이는 수가 있어. 덕수는 웃으며 넘기려다 입을 다뭅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마음 한구석에 있던 말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 복례가 먼저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들었죠. 덕수는 대답 대신 신을 벗습니다. 복례는 이어 말합니다. 여보, 점이 우릴 살려주진 않아요. 덕수는 괜히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살려달라는 게 아니오.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거요. 복례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유는 늘 같은데 왜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 해요? 그 말에 덕수는 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맞는 말을 들으면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날 밤 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람 소리가 괜히 거칠게 들리고 기왓장 하나 움직이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불안은 점점 형체를 갖춥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사람을 한 곳으로 이끕니다. 새벽녘 덕수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짐을 챙기고 문을 나서려는 순간 복례가 뒤에서 묻습니다. 어디 가요? 덕수는 잠시 멈칫하다 말합니다. 장에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발걸음은 장터가 아닌 산으로 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덕수가 무당집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꿨다고 믿게 될 단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날은 아직 밝지 않았습니다. 고을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하고 집집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김덕수는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잠시 고을 쪽을 돌아봅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오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길이 이상하게 멀어 보입니다. 덕수의 발끝은 자연스레 다른 쪽을 향합니다. 산으로 오르는 좁은 길. 사람들이 낮에는 잘 찾지 않는 길입니다. 괜히 숨이 가빠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는데도요.
이때의 덕수는 아직 무당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풀잎이 바짓단에 스치고 이슬이 신을 적십니다. 덕수는 숨을 고르며 몇 번이나 멈춥니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스칩니다. 하지만 발은 다시 움직입니다. 사람은요, 불안할수록 확실한 말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산 중턱 나무 사이로 집 하나가 보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집, 특별할 것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이 집 하나 때문에 이 고을 사람들이 밤마다 수군거린다는 게요. 집 앞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천 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색도 제각각이고 글씨도 없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남긴 흔적 같지 않습니다. 마치 다녀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두고 간 것처럼요. 덕수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문을 넘으면 자기 생각보다 남의 말이 앞설 것 같아서입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닫혀 있던 건 덕수의 결심이었습니다. 덕수는 신을 벗습니다. 괜히 정갈하게 놓습니다. 예를 차린다기보다 마음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 순간 아내 복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쌀독을 닫던 손, 말없이 등을 돌리던 모습. 이유는 늘 같았어요. 그 말이 스칩니다. 덕수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밀어냅니다. 지금은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집안은 어둡지만 답답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틈새로 스며들고 촛불 몇 개가 바닥을 밝힙니다. 연기 냄새는 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집 냄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덕수는 이곳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익숙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습니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월심은 조용히 나타납니다. 화려한 옷도 요란한 장식도 없습니다. 눈빛만 또렷합니다. 덕수를 보는 눈에는 호기심도 판단도 없습니다. 월심은 묻지 않습니다. 왜 왔는지도 무엇이 힘든지도요. 그저 앉으라는 손짓만 합니다. 덕수는 그 앞에 앉으며 허리를 조금 더 세웁니다. 이미 이 자리를 답을 듣는 자리로 정해버린 자세입니다. 이 순간 덕수는 아직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 인생의 방향을 이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이 덕수를 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덕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제가 요즘 뭘 해도 잘 안 풀립니다. 월심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맞장구를 치지도 않습니다. 덕수를 가만히 바라볼 뿐입니다. 그 눈길에 덕수는 괜히 더 말을 보탭니다. 장사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제가 뭘 잘못 가고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덕수는 이때 몰랐습니다. 자기가 묻고 싶은 건 길이 아니라 핑계였다는 걸요. 다음 장에서는 월심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주 짧은 말 단 한마디입니다.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하지만 덕수는 그 말을 자기 인생의 답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가는 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덕수의 선택은 그 말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말이라는 건요. 들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크게 울립니다. 특히 밤에는요. 김덕수는 무당집을 나섭니다.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고 산길에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습니다. 몸은 가벼운 듯한데 머리는 무겁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것도 아닌데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 얹힌 느낌입니다. 지금 가는 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걸음을 따라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발자국마다 그 문장이 겹쳐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무당은 그 말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덕수는
이미 모든 말을 들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덕수는 평소처럼 장터에 섭니다.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흥정하고 웃고 떠듭니다. 어제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덕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 얼굴 뒤에 그 말이 겹쳐 보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손님이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이거 값이 왜 이렇소? 덕수는 대답을 하다 멈춥니다. 말이 입에서 미끄러집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 어차피 끝이 안 보이는데. 덕수는 평소보다 싸게 넘깁니다. 이익을 따지는 손이 느슨해집니다. 사람은요, 앞이 막혔다고 느끼는 순간 지킬 이유를 잃습니다. 무당의 말은 덕수의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해석이 덕수를 바꿨습니다. 해가 지고 덕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 복례는 상을 차립니다. 밥은 있고 국은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상입니다. 그런데 덕수는 숟가락을 들다 멈춥니다. 이 평범한 밥상이 갑자기 불안해 보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일까?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복례가 묻습니다. 장터는 어땠어요? 덕수는 대답을 고르다 엉뚱한 말을 꺼냅니다. 여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막막한 겁니까? 복례는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덕수의 눈을 봅니다. 오늘 어딜 다녀왔어요? 덕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그 한마디가 더 커질 것 같아서입니다. 복례는 눈치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얼굴에 남의 말이 얹혀 있다는 걸요. 복례는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남의 말은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힙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답답함은 어디서 풀라는 겁니까? 복례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멈춘다는 건 체념이 아니라 경고일 때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덕수는 잠자리에 눕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 처마 흔들리는 소리, 쥐가 스치는 소리까지 모두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틈마다 그 말이 들어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집니다. 이때의 덕수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걸 잃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인생이 한 번 끝나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현실이 따라옵니다. 덕수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 말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순간 덕수는 결심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걸 바꾸기로. 다음 장에서는 그 결심이 연달아 어떤 선택을 낳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보게 됩니다. 말은 단 한마디였지만 이제 덕수의 인생은 그 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보다 그 선택이 옳다고 믿을 때 더 크게 무너집니다. 날이 밝습니다. 하지만 덕수의 얼굴에는 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눈밑이 꺼지고 눈빛은 초조합니다. 그 한마디가 밤새 머릿속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는 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덕수는 그 말을 경고가 아니라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낸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대신 서두릅니다. 덕수는 장터에 나가자마자 짐 보따리를 풀지 않습니다. 늘 먼저 깔던 자리도 지나칩니다. 주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봅니다. 덕수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길이 끝이라면 더 버틸 이유가 있을까? 그날 덕수는 물건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헐값에 넘기고 외상도 쉽게 줍니다. 계산은 느슨해지고 마음은 빨라집니다. 며칠 뒤
덕수는 장사를 접겠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립니다. 아직 버틸 수 있지 않소. 하지만 덕수는 듣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들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은요. 한번 믿기 시작하면 의견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복례는 장터에 나가지 않는 덕수를 봅니다. 묻지 않아도 압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복례가 조용히 묻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안 나가요? 덕수는 대답 대신 짐 보따리를 밀어둡니다.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소. 복례의 손이 멈춥니다. 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덕수는 결국 말합니다. 그 한마디를요.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 순간 복례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덕수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틀린 말 같지 않소. 이 말이 불을 붙입니다. 복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틴 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덕수도 참아왔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럼 이대로 가다 바닥까지 가라는 겁니까? 복례의 눈이 붉어집니다. 바닥은요. 이미 각오하고 사는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그날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기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합니다. 덕수는 피해야 할 운명을 말하고 복례는 책임져야 할 삶을 말합니다. 둘의 말은 같은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며칠 뒤 집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쌀독이 완전히 비고 외상은 쌓입니다. 덕수는 더 초조해집니다. 그럴수록 무당의 말에 더 매달립니다. 봐라. 진짜 끝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말은요. 현실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현실을 그 말에 맞게 움직이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깁니다. 덕수는 그제야 묻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복례는 짧게 말합니다. 이 집엔 내 말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덕수의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덕수는 혼자 남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사라진 공간은 이상하게 더 넓습니다. 그제야 덕수는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면, 아니, 내가 잘못 믿은 거라면, 다음 장에서는 덕수가 마주하게 됩니다. 무당의 말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결과를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인생을 망친 건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에 모든 걸 맡겨버린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사람은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가장 조용해집니다. 핑계도 분노도 쓸모가 없어질 때 말입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하지만 덕수의 집은 아직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내 복례가 떠난 자리에는 온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불은 접혀 있고 상은 차려지지 않습니다. 덕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부터 잘못됐는지 이제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로 대신했을 뿐입니다. 장터에서 헐값에 넘기던 물건들, 무당집에서 들었던 한마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에 모든 선택을 얹어버린 순간들, 덕수는 이제야 그 말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말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그 말을 바라보는 덕수의 마음입니다. 덕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무당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월심은 앞날을 단정 짓지 않았다는 걸요. 길게 말하지도 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덕수를 보고 한 문장을 던졌을 뿐입니다. 덕수는 중얼거립니다. 그 말은 나를 본 말이었구나. 무당의 말은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덕수의 마음을 비춘
거울이었을 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건 길이 아니라 덕수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덕수는 다시 장터로 나갑니다. 예전처럼 많은 물건은 아닙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빛이 다릅니다. 헐값에 넘기지 않습니다. 외상을 쉽게 주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계산하고 천천히 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길이 보이는 사람은 멀리 보지 않습니다. 지금 발밑부터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는 밥을 짓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례가 있는 친정 쪽을 향합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 자세에는 변명도 예언도 없습니다. 선택의 책임만 있습니다. 사과는요, 말이 많을수록 가볍고 말이 적을수록 무겁습니다. 이 고을에는 여전히 무당이 있습니다. 여전히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압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은 자기 손이라는 걸요. 혹시 지금 당신 인생을 흔드는 말이 있습니까? 그 말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기는 심야금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밤을 채워드릴게요.